초기화 프로필 삭제. 디지털 키 옵션이 있어가지고 차를 팔기 전에 싹 다 지워야 됩니다. 차 안에 놔둔 물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고요. 다 뺀 것 같고, 잘 가라, 좋은 주인 만나라. 매매상사에서 준 구비 서류 목록인데, 구비 서류를 다 준비해서 여기 서류 봉투에 다 넣어놨고요. 차량 대출이 3.2%, 3%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올랐나? 안 오르는 게 없다 진짜. 조합에 가가지고 새마을금고 통장도 만들고 뭐 잔뜩 받아왔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뭔가 피곤하네. 이제 제 겁니다. 아, 배고파. 어제보다 양념이 잘 배었어. 개인 택시에 관련된 준비 사항은 많이 지금 진척이 됐습니다. 보험료, 영업용 차량 보험이랑 차 출고되면은 이제 미터기 장착하고 가등 설치하고 뭐 그런 거랑, 차량 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인 택시 조합을 제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개인 택시 조합과 연계된 새마을금고 최대 5년에 3.2%, 제조사 캐피탈이 그래도 4.5%에서 5% 정도 되니까 확실히 이자가 좀 싸긴 싸죠. 아, 저도 진짜 오래 기다렸지만 그냥 마음 먹었으면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면허 시세도 계속 오르고 부산 같은 경우도 올해 봄부터 해서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매매 상사 갔을 때 1억 700만 원이었는데 불과 한 3, 4일 차이로 1억 800으로 100만 원이 더 오르더니, 그리고 잔금 다 치르고 나니까 지금 1억 900만 원 됐다고. 이게 오르는 그 분위기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매매상가 지금 가도 당장 매물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양수교육에 우선은 당첨이 돼야 되죠. 양수교육을 또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택시, 자격증,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할 거면 서울 택시 자격증을 따야 되고, 부산에서 하려면 당연히 부산 택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 자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인데 광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시험을 봐도 됩니다. 그 대신 부산에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산 택시 자격증을 따야 한다. 시험 접수할 때 지역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두 개는 무조건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5년 무사고,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서나 지구대 가서도 뭐 발급 신분증 제시하면은 발급이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경찰청 민원 24 이파인인가? 거기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조회 가능하고 이제 인쇄도 가능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조회를 했는데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제일 좋습니다. 벌점이 몇 점 이상이고 뭐 무슨 결격 사유가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속한 관할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쪽에 보면은 택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결격 사항이 있다, 찝찝하다 그러면, 뽑았는데 뭐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다가 문의를 하셔라, 그게 가장 정확하다 라고 양수교육대 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택시 자격증, 운전정성 정밀검사, 이거는 교통안전공단 소관이고, 5년 무사고는 경찰청 민원 24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 신규 교육. 이거는 버스, 택시 종사자, 이것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택시는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취업을 하고 나서, 법인 택시면은 법인 택시 취업하고 나서, 버스 기사면은 버스 운수에서 취업하고 나서 그때 받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실제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택시 자격증, 운전적성 정밀검사 하자마자 이거를 또 접수를 하세요.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 금곡문화연수원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검색하면 금곡문화연수원, 부산에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맞나? 하여튼 금곡문화연수원에 가서 총 16시간 교육인데 이틀 나눠가지고 하루 8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데 좀 지루하긴 한데 실제 종사하실 때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 필수적인 거 요 3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적성 정밀검사 택시 자격증, 이거는 뭐 양수교육 갔다 오고 나서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저는 미리 받았고요. 왜냐하면 양수교육 당첨이 진짜 더럽게 힘듭니다.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번 만에 당첨이 됐으니까, 한 번 떨어지면은 무조건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기다리는 게 정말 재수가 좋아서 한두 번에 붙으신 분들은 정말 선택받으신 분들이고, 5번째 신청을 했고 드디어 당첨이 됐습니다. 26년 2분기 거의 제일 마지막 앞에 날짜였을 거예요. 그나마 경쟁률이 낮아서 했는데 당첨이 됐고요. 요 1번에서 양수 입소 4번까지는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다. 시간 정말 안 갑니다. 오히려 입소하기까지가 더 시간이 안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사이에 차량을 뭘로 선택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현대기아, BYD, KDM 뭐 나가서 견적 뽑아보고 실제로 1시간 정도 짧게라도 시승도 해보고요. 포레스 EVX 결정을 해가지고 5월 초에 우선은 계약금 10만원 넣었습니다. 차량 주문은 너무 또 일찍 주문을 넣어가지고 양수교육 가기 전에 차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거는 딜러랑 이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차량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스케줄을 다 딜러한테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은 딜러가 그거에 맞춰서 시기를 충분히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주문은 5월 말에 실제 차량 주문이 공장으로 주문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요. 계약할 당시에 토레스 EVX가 납기가 45일 정도, 토레스가 그나마 현대기아 전기차에 비해서 납기가 짧은 편인데도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처럼 전기차 계약하실 분들은 진짜 미리미리 최소 2-3달 전에는 양수교육 이제 곧 들어가는데 전기차 뭐 살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중동전쟁 터지고 보조금 소진 속도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소진 속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접수 시점을 확인하셔서
그 딜러분이랑 자신의 스케줄을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시작할 시점에 차량을 못 받아서 LPG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 그런 대체 차종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두세 달 전에는 차량을 이미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4번 드디어 양수교육에 입소해서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가용 처분했습니다. 헤이딜러 제로로 했는데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중고차 그 플랫폼도 여러 개가 있는데 웬만하면 헤이딜러 제로로 하십시오. 제일 가격 받기도 괜찮고 감정평가사가 와서 30분 정도 보시고 경매에 올리면은 경매가 중에 최고가를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못 바꿉니다. 무조건 그 가격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양수교육 갔다 오자마자 바로 팔았고요. 팔아야지 이제 면허 양수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이 준비가 되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매매 상사가 거의 다 제가 찾아봤을 땐 평가가 다 좋아요. 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도 만족했고요. 결과적으로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매매 상사 이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차를 팔고 나서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매매 상사에 다시 방문해서 제가 양수자니까 양수인이 구청에 제출할 각종 서류 같은 거 구비 서류를 그 매매 상사 중개하시는 그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좀 많아요. 이때 처음 매매 상사 방문했을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출력을 해서 주시거든요. 두 번째 방문하기 전에 서류 다 준비해서 매매 상사 사장님한테 전달했고요. 전달하고 이제 이날은 그냥 전달하고 여기서 끝났고,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이 매물이 부산 전체에 매물이 당장 없대요. 근데 마침 일주일 뒤에 여기에 양도인이 내놓은 매물이 한 건이 있대요. 제가 그거를 급하게 잡아가지고 이 구비 서류를 이렇게 준 것 자체가 가계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거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예약을 해놨고 일주일 뒤죠. 7월 9일 이때가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양도인께서 저처럼 매매 상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중개인한테 양도인 서류가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구청에 양도 서류를 주고 매매 상사가 면허를 매입을 합니다. 이제 지역마다 이것도 틀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모든 매매 상사가 면허를 선 매입하는 시스템입니다. 면허를 미리 사서 양수자가 등장하면은 양수자에게 양도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은 매매 상사 가면 친절하게 사장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그래서 이날 7월 9일 이날 이제 저는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요. 계약금은 보통 통상적으로 면허 시세의 10% 정도를 입금을 합니다. 계약금을 입금을 했고 관할구청, 그러니까 제가 거주하는 관할구청에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할 때 접수증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하진 않았고 매매상사 사장님이 이제 대행으로 해주셨습니다. 7월 13일에 구청 인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양도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돈 주고 사는 그게 아니고 번호판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번호판에 전 차주가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런 게 미납된 게 있는지, 미납되었으면 당연히 나라에서 징수를 해야겠죠. 그런 거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나 이제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은 법적으로 이게 양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 조회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좀 복불복인 게 보통 접수해가지고 영업일 기준 10일에서 길게는 14일? 그렇게 걸렸다는 분도 있고, 저는 엄청 빨리 됐습니다. 저는 목요일 오후 5시? 좀 늦게 접수를 했는데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공휴일이고, 공휴일 꼈는데도 월요일 점심 지나서 인가가 됐다고 매매상사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인가가 되면은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수자업 면허증
이게 발급이 됩니다. 사진으로 제가 전송을 받았고요. 차량 관련해서 또 저는 전기차를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를 해야 되는데 승용이 아니라 택시용으로 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증, 이거 두 개를 KGM 그 직원분에게 전달해드렸고요. 또 마침 7월 13일이 부산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날 7월 14일 화요일에 매매상사에 다시 방문을 했고, 인가가 났으니까 개인택시 면허증이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번호판과 면허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 외에 나머지 잔금, 제가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드렸고요. 그러면 나머지 9,800만원을 이날 입금을 했고, 그러니까 면허 시세가 양수했을 때 기준으로 1억 800만원. 그 외에 부대비용, 지분권이라고 개인 택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채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팔아도 된다고 하는데, 갖고 있으면은 주식처럼 뭐 가치가 좀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보통은 그냥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이랑 면허세 3만원인가 해가지고 중개수수료도 포함해가지고 잔금을 다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텅장이 됐습니다. 텅장. 개인 택시 조합 지부로 갑니다. 오후에 지부에 갔는데 부산에 개인 택시 조합이 지부가 있고 본부가 또 있습니다. 본부는 사직동에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동부산 쪽에 거주를 해가지고 동부지부로 갔습니다. 동부지부에 가서 뭐 했냐면 개인 택시 조합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가입비가 103만원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고요. 그냥 소멸성 비용으로 알고 있고, 가입하면은 뭐 차량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고요. 기타 이제 조합과 연계된 뭐 병원이라든지 정비소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조합을 거의 98%, 99%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지부장님 면담, 동부 지부장님 면담이 30분 예정돼 있었는데 식사 중이셔서 마침 캔슬됐고요.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 조합 본부로 갑니다. 연제구 사직동으로 가서 새마을금고, 지부 내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계좌랑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한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신분증 주고, 그리고 21,000원 현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계좌 만들 때 이거를 뭐라더라? 나중에 택시 그만둘 때까지 21,000원을 이게 무슨 보증금 비슷한 개념으로 넣어 놓는다는데 이거 현금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21,000원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 아니면 바로 옆에 창구 옆에 ATM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좌, 체크카드 발급받았고, 이걸 왜 하냐면은 개인 택시 하면서 카카오든 우버든 이제 주 단위로 매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 금액이 새마을금고 계좌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1층 새마을금고에서 볼일 보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서 미터기 같은 경우 5년 약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차주분이 쓰시던 미터기가 5년 약정인데 아직 약정이 1년 반인가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바꾸겠다 하면은 위약금 11만원을 물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약금을 안 물고 내가 남은 기간 쓰겠다, 그렇게 해서 명의 이전을 하는 거죠. 명의 이전을 하는데, 그걸 또 쓰려면은 미터기가 요즘은 다 GPS 기반이라 GPS 기능을 쓰려면 통신사를 깨야 된대요. 통신사가 KT거든요. 그거를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 달에 몇천원 수수료가 있나봐요. 그거 관련해서 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또 뭐 계약서 쓰고 서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 내에 또 KT 휴대폰 매장, 여기서 미터기 명의 이전 업무를 같이 해요. 요 KT 휴대폰 매장에서 앞에 설명드린 미터기 명의 이전을 위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업무를 받습니다. 여기 신분증 제출하면은 이거는 뭐 한 5분 10분 정도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나긴 여정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이 택시 자격증 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수교육 최초로 신청한 것까지 따지면은 거의 1년 반 정도 그렇게 기다렸네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부터는 아마 차량이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떠들었는데 떠드는 것도 참 힘드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많이 고민해보고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해봤지만 아직까지도 뭐 기대 반 걱정 반, 그래도 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